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이 저희들과 공동 주최해 주시는 유성혁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바쁜 일정에도 우리 그 후원을 해주고 또 오늘 축사까지 해주신 이원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바쁘신데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또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전국에서 우리 협회 회원님들이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 통계에 따라서 약간의 숫자가 착오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충 노동부 유권 해석으로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자들을 일용근로자라고 한답니다. 그 숫자가 한 250만에서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21세기는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그런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우리 사회에도 일용직 일자리 직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계속적으로 우리 일용근로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아주 그 하이 프리랜서로부터 저 영화의 엑스트라까지가 다 우리 일용직에 속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를 영어로는 코리아 인디펜던트 워커스 애소시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독립노동자입니다. 이제 우리 일용근로자들은 더 이상 소외의 대상이 아니고요. 21세기 그 산업구조 하에서 이 노동의 중추적 역할을 할 그런 집단으로 지금 점점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노동 정책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리자면 정규직이 엊그저께 통계청 통계로는 그렇고 조금 사회 무슨 노동연구원하고 통계 틀리는데 모든 우리나라 지금 임금 노동자들이 1,7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어려운 굿이 반이 비정규직이고 반이 정규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 800만, 850만, 900만이 정규직인데 지금 새롭게 엊그저께 국민노총이 생겼습니다만 그 3대 노총에 가입된 정규직은 1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100만 명을 위한 노동정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노동에도 아주 차별이 있어가지고 귀족 노동자가 있고 우리같이 참 일용 근로자로 이렇게 천대받고 차별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이렇게 아직까지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300만 일용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보자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제가 새벽 인력시장이 서울의 야외 인력시장이 한 45군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새벽에 4시부터 추운데 떨고 거기서 지금 그 원시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일용근로자들이 구직 활동을 그렇게 새벽에 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내가 없다고 봅니다. 이 너무 열악하고요. 또 서울 시내에 유료 직업 소개소가 제가 알기로 한 1200여 개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70%인 800곳이 아침 새벽 인력 시장을 대신해서 일용근로자들을 소개하려고 문을 엽니다. 새벽에. 근데 그 조건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막 난로 연탄 피우고 비닐장판 해놓고 말도 못하게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로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우리 일용근로자들도 조금은 위생적이고 안락한 실내 공간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또 일이 안 뽑혀갈 때는 거기서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뭔가 좀 복지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 다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노인, 복지관, 뭐 청소년 다 있습니다. 다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용근로자를 위한 시설은
지금 어느 곳에도 전무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히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 이걸 좀 해주십사 했고 건의를 했는데 의견은 전부 좋다고 하면서도 이제 예산 문제 등등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힘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서 우리 좀 국회의원 한 분을 모시고 공동 주최를 해서 이걸 좀 여론화 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우선에 시범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이게 이루어지면 뭔가 우리가 좀 일용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긍지를 갖고 또 노동 문화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갖고 다시 이런 그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회원들도 이제는 우리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우리가 어깨를 숙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기분을 가지고 더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미나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이제 주목을 할 거고 저희들 협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좀 협조를 통해서 꼭 이게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렇게 바쁜데 또 와주신 여러 회원님들 또 여러 귀빈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세미나 할 때 자세한 이야기가 생기리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모임들이 사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사회가 정체적이고 많은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항상 소리 없이 아무런 그 개인적인 사심 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보장, 복지 문제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다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1988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처음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9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저 나름대로는 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가장 그 많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사실 이런 근로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가장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들이 7,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들 대한 제도에 너무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우리 김 회장님께서 그리고 사회 통합위원회 많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모닝센터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또 이와 같이 아마 일용 근로자들에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실체적인 논의를 논의가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지 문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섬세한 터치가 있어야 활용하는 제도라는 것이 정당한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 혹은 저수출 문제를 실제로 정책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논의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께서 세미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실 분들을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 주실 최기덕 한국일용근로자 복지협회 수석 부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서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신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규용 한국노동운동자입니다. 아마 앞에 계신 분들도 다 토론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언제든지 준비되신 또 저희들 토론 과정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이 좀 지체된 관계로 먼저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덕 수석부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부회장 최기덕입니다. 제가 좀 머리 모양이 이상합니다만은 무슨 뭐 삭발 투쟁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예. 그저 일용근로자 스타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노동자, 영어로 인디펜던트 워커스 스타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용산 회장께서 인사말에서 오늘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 아주 에센스만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안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형식상 제가 한 20분 이내로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팜플렛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단법인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도 썼습니다만 일용근로자 일자리 알선과 복지를 위한 모닝센터 설립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는 2004년부터 새벽 인력 시장의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일용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실내에서 작업을 소개받고 또한 최종 정보 취득과 별도의 직업 및 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칭 일용근로자 고용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협회의 노력은 특히 2010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그간 본 협회가 구상하고 있었던 일용근로자 고용복지센터 설립안을 보다 현실성이 있도록 수정하고 그 명칭도 모닝센터로 바꾸어서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센터는, 모닝센터는 일용근로자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새벽 인력 시장의 열악한 환경과 비합리성을 제거하고 이들의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전한 일용근로자 고용 문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용근로자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용근로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거 아까 회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현재 일용근로자 수는 약 250만에서 300만 명으로 보고 그 안에 건설 일용자는 약 2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울 지역 새벽 인력 시장을 이용하는 일용근로자는 몇 명인가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길거리 인력 시장을 이용하는 건설 일용 노동자, 속칭 그 로타리파라고 불린답니다. 이분들을 뭐 여러 곳이 입국을 해서 뭐 30명, 40명, 150명 모이는데 다 따져서 보니까 우리 추산에 의하면 약 3,950여 명이 매일 새벽 길거리 인력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새벽 인력사무소, 인력 소개소를 이용하는 비건설 일용 근로자들도 보면 서울의 인력 소개소가 1,19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70%, 840개 업소 이상이 새벽 인력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적어도 매일 새벽 약 25,200여 명의 일용 근로자,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입니다. 이들이 인력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로타리파 같은 경우는 대개 뭐 새벽에 나와서 5명, 10명 단위로 합승차로 현장에 도착해서 일이 끝난 데는 대개 새벽에 모였던 곳으로 다시 모여서
하차를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닝센터를 제안한 그 취지가 요 새벽 인력 시장이 참 원시성을 변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새벽 인력 시장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벽 인력 시장의 열악한 환경과 문제점은 아마 길거리 인력 시장, 아까 우리 회장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겨울철에 점점 추워지는데 야외에서 대기하고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데리러 오는 차량들이 길거리에 불법 주차가 되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이런 근로자들이 그냥 아무 곳에나 뭐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려서 그 지역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뭐 정신적인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새벽에 무슨 팔려가는 기분이 있답니다. 이런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런 그 소외감, 사회에 대한 그래서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도 증대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나마 조금 나은 새벽 인력 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여기도 이제 대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뭐 노천에서도 대기하고 사무실도 사실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실에 뭐 연탄 난로를 피우는데 여기 화재나 가스 위험도 있고 뭐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만 청결하지 못하고 화재 위험이 있고 뭐 하여튼 다 열악합니다. 길거리에서 떠는 사람도 그렇고 인력사무소에 가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16군데의 일용근로자를 위한 일일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운영되는. 근데 이게 16개가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는 3곳, 대전, 대구, 울산만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번역별 고용지원센터가 또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한 46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7곳이 있는데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샤워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건설, 근로자 공제회 등에서도 새벽 길거리 인력 시장의 열악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시설을 한 대를 2010년 12월부터 새벽 인력 시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그 좌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왜 좌 오아시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동식으로 거기에 이제 차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좌 오아시스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량에서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구인업체와 구입자 간의 그 일자리 정보 안내도 하고 뭐 산재 예방교육, 노무법률 대부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사비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샤워 및 사물함이 장치되어 있는 이동식 시설을 임대해주고 30억 이상 공사에는 건설회사가 의무적으로 샤워 및 사물함 시설과 기타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 제도를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부상하고 있답니다. 일부 치자제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양천구인데 양천구에서는 그 겨울철 해당 지역 새벽 길거리 인력 시장에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텐트를 설치하고 2명의 관리인을 두어 난로를 피우고 무료 음료, 라면을 포함한 무료 음료를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BC카드사 직원들이 거기에서 지원해서 일부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빨간 밥차가 새벽 길거리 인력 시장에서 가끔씩 무료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부 운영의 콜센터 129에서도 전화가 오면 일용근로자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금까지 정부와 이런 일반 단체들의 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일일 취업센터가 현재 3곳만 유지되고 있는 근본 이유는
정부에서 새벽에 일용직 일자리를 안내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노하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16곳 중에서 4개가 문을 닫고 현재 지방의 3곳, 아까 말씀드린 대전, 대구, 울산이죠. 그거 3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 1인 취업센터의 경우는 일용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고 일용직 소개업소도 적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나름대로 일련의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새벽 인력 시장의 역할을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노동부지경의 고용지원센터는 일용직 알선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로서는 일용 일자리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복지부의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알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회의 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건설 일용 근로자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직종 관련 일용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새벽 인력 시장의 열악성은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대 운영되고 있는 잡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한 대뿐입니다. 오직 한 대뿐이고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특정 지역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들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이동식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각 구청에서 주관하는 새벽 길거리 인력시장 개선 노력은 이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텐트를 치고 무료 음료를 주는 일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주변 상인들이 그런 분들이 자기들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인력 시장에 이동식 차량을 투입한다거나 임시 텐트를 쳐서 일용 근로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일, 이런 것들은 그 취지는 전위적입니다만 일용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들의 어떤 그 자긍심을 해치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스티그마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티그마 현상을 자긍심을 해치는 그런 현상이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단법인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에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대안으로서 소위 가칭 모닝센터를 설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닝센터의 설립이 왜 필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헛소리 자꾸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새벽 인력 시장, 길거리 시장 및 인력 소개소의 환경을 개선해서 이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현재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의한 개선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일용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하고 복지적 혜택을 누리는데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일용 근로자만을 위한 고용복지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용 근로자만을 위한 고용과 이에 따른 복지시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첫째는 새벽 인력 시장을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휴게실, 사무람, 샤워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및 자립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일용직 일자리를 알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자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업을 희망하는 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창업 컨설팅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창업에 대한 업종을 선택하기도 하고
치유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판로 개척을 하고 또 홍보 등 경영 상담을 우리가 해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각 단체나 기관별로 분산된 이 컨설팅 업무를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하고 상근 및 자원봉사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활 공동체, 생업자금, 장기 실업자, 자영업자, 점포 지원 등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센터에서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모닝센터를 어떤